아이고 반갑습니다. 엉삼입니다. 오로로. 오늘은 킹덤에서 재평가가 시급한 캐릭터 1위 영신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다크 히어로의 냄새가 풀풀 나는 영신의 매력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뭘 봐 이놈아. 고통을 받는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 영신.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백성일 뿐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즉 생과 사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는데요. 하루에만 수십 명이 굶어 뒤지는 판인데 이거 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뒤져버리겠네. 방법이야 어찌됐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생존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영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소년의 인육을 사슴고기라고 거짓말을 했고, 나라도 살자 싶어서 사슴 한 마리 잡아왔다. 왜? 사슴이요? 또 그걸 먹였던 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은 후엔 그저 고기일 뿐이지. 다 함께 굶어 죽자. 아, 예인이 법돈이 따져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먹어! 그딴 생각으로 살았다면 동네성 사람들 벌써 반은 굶어 죽었어. 그쪽은 그쪽 마음대로 살아.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쪽을 택할 테니까. 영신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마차 추격전에서 낙오됐었던 조총수를 구해주기보다는 그저 그가 떨어뜨렸던 총만 득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신은 수망촌 출신의 차코군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영신의 무자비함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호랑이를 잡는 전문 부대를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는 위험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저지릅니다. 나와 비슷한 자들이구나. 이런 영신이 했었던 행동들은 비판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굶어 죽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인육을 먹은 것도 사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지유란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기 직전이었죠. 얼핏 보면은 영신은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영신이란 캐릭터한텐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영신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자기가 저지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노력했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영신의 행동 때문에 전염성을 가진 좀비들이 생겼고, 영신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버린 똥을 자기가 치우려고 사방에 있었던 대나무를 모아서 좀비들을 지유련에다가 가둬두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영신은 좀비가 퍼지는 걸 미처 막지는 못했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디 갔냐고!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고! 영신은 책임감이 아주 강했으니 입만 나불대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이자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영신은 붙잡힐 걸 알면서도 관사로 뛰어가 진실을 알렸으며, 당신들이 찾던 자가 바로 납니다. 이자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가느냐? 저놈을 잡아라!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일단 시체들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포졸한테는 붙잡혔지만 그는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책임감 넘치는 멋진 영신이었습니다. 죄를 묻는 거야 상관없지만 그 전에 시신들을 처리하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해가 지면 더 많은 괴물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날 밤 좀비가 모두 깨어나서 사람들을 공격할 땐 영신은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켜 도왔으며, 신분과 상관없이 악이면 악이, 여자면 여자 모두 구하려고 했습니다. 영신은 점점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지키고 살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 추격신 기억나시나요? 영신은 맨 먼저 지휘란에 도착을 했었는데도 후방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신은 세자와 함께 좀비를 막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며, 그는 자신이 싼 똥을 치울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신의 매력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영신은 기본적으로 복수를 하는 캐릭터였지만 나중에는 용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킹덤 초반부에서 영신은 양반들과 조선 정부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는 양반들을 매우 싫어했고 병자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 의원이란 작자는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정부를 믿지 않고 적대감이 있는 영신이었습니다. 왜 죽는 것도 관에 허락받고 죽지? 어떻게 이 바닥은 먹을 걸 가져와도 난리야. 그 사람들 뭐 나라님이 살렸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살린 건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죽은 이웃들의 살과 뼈야. 특히 양반들이 배를 타고 먼저 도망간 걸 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짓기도 했었죠. 이는 기득권의 부조리와 무능력함을 모두 직접 지켜봤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었던 백성이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는 수망촌에 있었던 가족들이 희생당한 것, 즉 조학주와 안현대감한테는 지울 수 없는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생각 없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내 가족들 복수는 끝내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영신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상주로 가는 세자를 따라가려고 했었죠. 상주는 제 고향입니다. 상주로 가신다면 제가 길잡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상주에 도착했던 영신은 좀비를 막는 것이 더 급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안현대감과 함께 상주를 막는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조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총구와 총열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총을 잘 다루는 일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린 수망촌의 아이입니다. 영신이 용서를 하는 모습은 덕성의 주군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었죠. 뭐 하시는 겁니까? 대감마님을 모시거라! 왔다! 영신은 늦게나마 덕성의 사과를 듣고 나서는 단검으로 그의 목을 찔러서 그의 고통을 줄여주는 젠틀맨이었습니다. 이후에 영신의 복수는 방향을 틀어서 조학주와 그 무리들한테 갔는데요. 그는 세자를 잡으러 왔었던 조학주의 부하 내금이 군사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릴 정도였으며 조학주 대감한테 복수하기 위해 원래는 복수하려던 인물 간호대장과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대감마님의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지시가 날 것이다. 목숨을 내놓는다면 조학주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서 빠져나왔던 영신은 조학주 대감을 따르는 군졸들을 암살하기도 했었죠. 결국 영신은 조학주한테 총을 겨녀와서 발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영신이란 캐릭터한테는 납득할 만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은 온전히 타락한 양반들한테 향한 것이었죠.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한 자. 영신은 정말로 멋진 캐릭터였습니다. 영신은 타락한 양반들과 조학주 대감의 무리들을 죽이는데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죠. 약간 안티히어로, 다크히어로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도덕적이거나 정의감은 조금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웅이기도 했다가 또 나쁜 짓도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영신은 이런 안티히어로 같은 분위기에서 시즌2가 끝나가면서는 완전한 슈퍼히어로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영신한테 매력을 느낀 것은 그가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영신은 특히 세자 이창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자를 만났던 건 동네였으며 자신이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세자가 딱 등장해서 상당히 믿음직하게 백성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력을 동원해 당장 시신을 수색하라. 살아남은 무고한 백성들을 밤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거라. 이를 보고 영신은 세자를 지켜보는 듯 싶었죠. 다음으로는 마차 추격신에서의 상황인데요.
영신은 돌뿌리에 걸린 마차를 필사적으로 구해내려는 세자를 직접 봅니다. 난 다르다. 해와 조씨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영신은 이창과 함께 돌뿌리에 걸린 마차를 전력으로 미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영신 역시 약자는 함부로 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린이를 챙겨주는 세자를 봤던 영신입니다. 저 아이들을 부르거라. 세자가 자신의 육포를 아이들한테 건넨 걸 봤던 영신은 그에게서 솔선수범을 배웠겠죠. 이때까지도 양반들과 높은 사람들한테도 믿음이 없었지만 점점 영신은 세자를 믿기 시작합니다. 전 착호군입니다. 그 누구보다 추격에 자신 있습니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이후로도 영신은 세자의 바로 옆에서 세자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말들을 직접 목격하고 배워나갔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의 참상을 직시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선택을 해야만 할 때이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 그러다가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가 따르던 세자와의 대화를 한 뒤부터였죠. 너는 왜 나를 따르는 것이냐? 가족의 복수를 위해 나를 쫓은 것 아니냐? 이제 스승님도 조학주도 자신들의 죗값을 받았다. 그들이 죽었어도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개판입니다. 저하라면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영신은 양반이라면 다 싫어하고 적대감을 표출했었지만 세자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고 그를 믿고 따릅니다. 결국 영신은 세자와 함께 한양으로 입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세자 옆에서 그를 보필했으며 위험한 일은 그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영신은 세자와 다른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죠. 한양에서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영신한테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능력함에 극치를 달렸었던 범팔이 그를 직접 살려줬으며 담벼락에 떨어져 죽을 뻔했던 범팔도 또 한 번 살려주는 영신이었습니다. 7년 후에 조범팔을 만났을 때는 덕분에 조선이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졌다고 웃는 모습이면서 그렇게 양반을 싫어하던 영신이 범팔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한양에서 좀비 사태가 끝난 뒤에 영신은 세자를 7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기도 하죠. 이는 영신이 복수심에서 살아온 개인적인 인생에서 세자를 만나 조선을 지킨다는 대의적인 인생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킹덤 시리즈의 영신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안티히어로에서 슈퍼히어로까지 영신은 시즌3에서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좋을 듯 보입니다. 지금 리뷰형의 채널에선 킹덤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날아가겠습니다. 오로로.